건강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입춘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춥고 좀 으슬으슬하게 좀 한기가 돌기도 하는데 네. 이럴 때 바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박민영 씨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따뜻한 좀 온돌방 같은 데 앉아서 달달한 거 먹으면서 우리 생방송 오후 1시 보면 좋겠다. 뭐 뜨끈한 국물도 생각나고요. 우리 그렇군요. 오미연 선생님은요? 네, 으실으실할 때는 뭐니 해도 따끈한 국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뜨끈한 뭐 어묵탕도 생각나고 팔팔 끓는 얼큰한 국물도 생각나고. 어때요? 저도 국물. 뭐 인지상정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으슬으슬하게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돋울 수 있는 뜨끈한 국물 요리 제대로 만드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나만의 특별한 국물 요리 비법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신 후에 그 다음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의견이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과 의견 선정해서 저희가 방송 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땐 이런 국물 요리 먼저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땐 이런 국물 요리 으슬으슬 감기 예방, 이럴 땐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면 좋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은쟁반을 열면 짠! 와, 싱싱한 대파와 콩나물이 있는데요. 근데 콩나물은 보통 우리가 해장할 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감기 예방에도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나물국 그러면은 그 술 먹은 다음날 숙취 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콩나물에는요, 콩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 싹을 틔우면서 비타민C가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콩나물에는요, 단백질, 올리고당,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파 있잖아요. 네, 대파. 파 먹으면 약간 그 매운맛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알리신과 같은 그런 이제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몸의 심장을 자극해서 피를 잘 돌게 하면서 체온을 살짝 올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니까 감기 안녕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의학적 근거들이 다 있는 거였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식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면 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으슬으슬 감기 예방 전주식 콩나물 국밥. 네. 와, 이거 내가 국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네. 근처에서 먹기가 어렵네. 전부 전주식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전주에 가서 꼭 먹어야 이게 맛있더라고요, 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래요? 조선시대 기록을 봐도요, 전주 지역이 콩나물하고 콩나물 국밥이 맛있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전주 지역에 물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이 좋다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콩나물을 싹을 틔우고 키우는데 전주 지역에서 나는 물이 적합하기 때문에 콩나물이 더 맛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맛있는 콩나물로 국밥을 끓이니까 당연히 콩나물 국밥도 맛있고 유명해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콩나물 국밥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전주식이 이제 붙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식 콩나물 국밥 그 맛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궁금합니다. 이종임 선생님, 바로 네.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네.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재료 중에 네. 그래도 이제 국밥 하면은 국물이 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멸치 다시마 육수팩 그리고 주인공인 콩나물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전주식 콩나물 국밥에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요새는 다 오징어가 들어가서 훨씬 더 시원한 맛을 더 주거든요. 그리고 김치, 대파, 풋고추, 홍고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뭐 마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고춧가루, 후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콩나물 국밥에는 새우젓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새우젓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주식 콩나물 국밥에는 술안이 항상 따라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달걀과 참기름, 뭐 김가루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식 콩나물 국밥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은 늘 끓여 잡수시는데 네.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육수 끓이시려면 뭐 멸치, 새우, 뭐 북어머리, 또 팥뿌리, 무 여러 가지 다 넣으시는데 네. 그걸 이렇게 넣어야 맛있다 끓이시면 그러더라고. 더 좋지요. 근데 간편하게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다시 다 팩. 손질해서 다시 팩이 나오잖아요. 이 네. 안에도 멸치, 건새우, 다시마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편하게 하실 때는 네. 이런 거 넣으셔서 끓이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제 팁은 이거를 그냥 넣어서 바로 끓이는 것보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서서히 이게 물을 흡수해서 네. 이제 더 진하게 우러나고 그리고 네. 끓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이게 물에 들어가니까 안에 내용물이 바로 보이네요. 다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손질해서 네. 이렇게 하니까 물론 많은 육수를 끓일 때는 여러 가지 넣어서 진하게 끓이시면 되고 네. 더 진한 국물 원하시면 이거 뭐 2팩 정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는데 네. 저는 여기에 지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끓기 시작을 해서 한 뭐 15분 넉넉히 잡고 아, 그래서 15분 지금 정도? 끓이시면 네.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미리 끓여놨습니다. 바로 네. 안 되니까. 네. 미리 그래서 육수를 끓여놨고요. 여기에 네, 요거 다 우리셔서 네. 이렇게 해서 진한 육수가 이렇게 지금 우러났습니다. 벌써 네. 육수 냄새가 솔솔 올라오네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그 콩나물 국밥에 또 김치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근데 김치는 국물을 다 이렇게 짰어요.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씻으셨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를 좀 잘게 썰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김치. 돼요. 그래서 물에 요새 김치가 김장김치들이 네. 많이 맛있게 남잖아요, 또 이제. 익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송송 썰어서 이제 제가 지금 15분 끓인 진한 육수에 여기에 제가 김치를 넣을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보통 콩나물 손질할 때 비린내 난다고 대가리는 따고 또 콩나물 끝뿌리는 좀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또 잘라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질하기가 쉽지 않고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콩나물은 네. 꼬리를 따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는 그냥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선생님 말씀들을 믿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꼬리 따듬을 하면 아 그거 안 해 먹고 말지 이러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콩나물은 요리에 따라서 만약에 아귀찜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래도 이 대가리하고 꼬리를 좀 따잖아요. 굵은 콩나물로 네, 찜할 네. 때는. 근데 이제 무침이나 이렇게 뭐 끓여 국 같은 먹고 거 그럴 하실 때는. 때는 뭐 이제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다듬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콩나물국은 숙취 효과로 많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효과라 그러면 콩나물의 이 꼬리에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숙취 효과가 있는 게 훨씬 여기에 많이 들어져 있으니까. 뿌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네. 이 뿌리를 안 자르시고 그냥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안 그래도 이거 일일이 제거하는데 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요. 끓이는 시간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셔도 잘난 척하고 됐습니다.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재료들도 손질해 볼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10분을 끓여야지만 이제 우러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육수를 지금 저희는 바로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기다 끓이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 김치하고 마늘하고 좀 넣어서 볶다가 육수를 부셔도 괜찮아요. 볶다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을 끓여야 이 김치가 좀 부드럽게 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오징어. 재료가 오징어인데 예전에 전주식 콩나물 국밥에는 오징어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오징어가 들어가서 들어가던데요? 시원한 맛도 주고 오징어의 쫄깃한 맛도 즐기시고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술안까지 같이 곁들여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의 트렌드인 오징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징어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길이로 3등분 해서 이렇게 좀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징어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오징어를 뭐 더 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굳이 뭐 잘게 안 쓰셔도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지금 썰어서 준비를 이렇게 좀 해놓고요. 네. 네. 오징어는 큰 거는 반 개 정도, 오징어가 좀 작은 거는 한 개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1인분인가요? 아니 오늘은 제가 지금 2인분으로 해서 2인분? 지금 네. 만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징어 썰어서 조금 적나요 오징어가? 네, 이거 마저 쓸게요. 저 오징어를 좋아해서. 아까워서 또 다 넣어요, 저는. 네. 남기면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오징어를 이렇게 국밥에다가 콩나물과 위에 이렇게 얹어서도 끓이지만 그 전주시국으로 이렇게 시키시면 접시에다가 숙회로 오징어 나오고 여기에 초고추장도 나오잖아요. 찍어 먹게. 네. 그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네. 오징어가 또 요새 또 제철이니까. 네. 오징어는 드셔도 따로 그리고 요새 삶아서 귀한 몸이 준비하는 되셔서 거죠. 값이 올라가지고. 네. 오징어를 따로 삶아가지고 삶아서 준비한- 내셔서 네. 숙회로도 드셔도 네. 됩니다. 근데 이제 매콤하게. 국물을 시원하게 드시려면은 오징어를 좀 잘게 써셔갖고 그 오징어에서 우러나오는 국물까지 들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콩나물 국밥은 끓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아까 10분 끓이라 그랬잖아요. 김치 넣고. 네. 10분 끓인 게 바로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보이시죠? 김치 넣고 마늘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였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오징어를 넣는 거예요. 오. 그러면 오징어의 시원한 맛이 우러나죠. 그래서 여기에 오징어 들어갑니다. 오징어. 네. 그리고 여기에 콩나물도 이렇게 넣으셔서 끓이시면 되는데요. 네. 콩나물을 그럼 따로 뭐 다듬을 필요가 없겠네요. 아이고, 그런 구차한 일 하시면 아까 안 됩니다. 안 다듬기로 했잖아요. 네.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이제 콩나물도 3분이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오징어도 끓는 데 들어가면 금방 이제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네.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들어갈 재료가 이 새우가 눈에 띄네요. 새우젓은 새우젓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먹을 때 넣어도 네, 되나요? 그럼요. 그때 넣으셔도 되고 네, 조금 이제 간을 나중에 할 때요? 넣을 거고요. 네. 그럼 선생님, 네. 보통 이 콩나물을 넣고 어느 때는 이거 뚜껑을 열어라 아니면 맞아. 뭐 중간에 뭐 열면 절대 안 된다 비린내 아니면 열어놓고 해라 막 이렇게 맞아요. 네. 의견이 분분하시죠? 네.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네. 콩나물은 열어서 끓이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끓이셔도 됩니다. 닫으면 더 빨리 익겠지요. 근데 단지 그 원하시는 대로 열고 끓이셔도 되고 닫고 끓이셔도 되는데 끓이시다가 이렇게 뚜껑을 중간에 연다든지 열면, 네. 또는 이렇게 끓이다가 나중에 덮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으시면 처음부터 아예 끓일 열고 때까지 하고. 열고 닫으면은 닫을 때까지도. 그래서 예. 우리가 콩나물 같은 거를 무칠 때도 한 3분 정도만 익히면은 충분히 콩나물은 익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빨리 끓어야 되니까 네. 뚜껑 덮어서 네. 3분 정도 깜빡 잊고 처음에 끓입니다. 뚜껑을 안 닫았다가 네. 생각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중간에 뚜껑을 열어. 닫은 경우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해요? 약간 아예 비린 맛이 좀 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안 닫아야지. 식용유를 한 두세 방울 좀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네. 그 비린 맛이 조금은 아, 네, 그럴 수도 없어질 수 있구나. 있으니까. 식용유를 넣으면 되는데요. 네, 네. 그동안 우리 말씀 나누신 동안 좀 오징어랑 콩나물이 익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아, 지금 3분을 조금 네.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익은 콩나물과 오징어에 이번엔 뭘 넣으면 될까요? 여기에 네. 제가 이제 콩나물 지금 한 3분 정도 돼서 네. 익었을 경우에 콩나물이 이제 금방 익으니까요. 여기에 우와, 맛있겠다. 국간장을 제가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국간장. 네. 국간장 넣고. 그러면 이게요, 콩나물, 김치 시원한 맛, 오징어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시원한 맛이 맞아요. 나겠어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해서 저녁 메뉴는 이거 해야 됩니다. 고민 이렇게 해결.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뚝배기에다가 그래도 콩나물 국밥 하면은 뚝배기나 이런 데다 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분을 끓여서 아까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이걸로 그냥 맑은 콩나물 오징어 국으로 들으셔도 돼요. 드셔도. 네. 그럼 이제 뚝배기에 거기 밥 있어요. 밥 좀 주시겠어요? 네. 국밥이니까 네. 밥을 말아서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릇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을 이렇게 담아주시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콩나물을 듬뿍 좀 올리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콩나물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파랑 네. 다진 새우젓은 언제 넣으면 될까요? 그건 이제 넣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오징어 아까 썰어놓은 거 네. 이렇게 넣고 뭐 국물 먼저 보셔도 되고 나중에 국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내리고 불 올릴 냄새가 여기까지 거거든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네. 그렇죠. 네, 2인분이니까 네. 이렇게 하셔서 네. 네. 이쪽에다 생방송이니까 올려놓을까요? 네. 좀 어려워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콩나물하고 이 오징어만 올라왔는데 네. 벌써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끓여요. 네. 이제 항상 음식점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네. 뚝배기에다 밥 넣고 국물이랑 이런 거 다 넣고 바로 직접 여기에 청양고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요. 홍고추. 청양고추,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제 끓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어도 맛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우젓이 이제 지금 들어가네요. 새우젓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렇게. 새우젓은 한 작은 숟가락으로 한 다진 거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 요거를 넣으면 더 시원해지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네, 있어요. 네. 처음에는 국간장으로 밑간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넣고 새우젓으로. 근데 콩나물국밥을 깔끔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약간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입맛에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오늘은 조금 상큼하게, 네. 개운하게. 아, 개운하게? 네. 그러면 이거는 기호입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콩나물국밥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그럼 작은 술로 조금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여기에다가 보통 가면은 후추 조금 넣고. 네. 술안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건지 따로 먹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술안은 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물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집에 계량컵 다 있으시지요?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네.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스텐으로 된 밥그릇 같은 거에다가 네, 네, 네. 기름을 안 바르면 계란이 달라붙어요. 네, 기름을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고 이거를 조금 놔두시면은 이제 약간 따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란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따끈하게 달궈 주셔서 하시면 돼요. 기름 이렇게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뜨거워지면 달걀에 들어가면 나중에 달걀이 잘 떨어져요. 들러붙지 않게. 이쁘게. 이 기름을 안 넣으시면 달걀로 안 떨어지는군요. 네, 어. 달라붙거든요. 야. 그리고 요거 하시는 용기는 이렇게 스텐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여기 익어요. 빨리 이때에 뚜껑을 이거 꿀팁이네. 이렇게 덮어서 야. 한 와. 1분 정도 이렇게 있은 다음에 물 한 숟가락을 요거를 딱 끼얹어주면 반숙으로의 술안에 네. 딱 노른자가 하얗게 덮여지잖아요. 네. 그게 딱 됩니다. 아, 잠깐만 네. 기다리시면 네. 돼요. 네. 자, 이렇게 술안까지 완성해봤는데요. 전주식 콩나물 국밥 조리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물 1.4리터에 육수팩을 넣고 15분간 끓인다. 콩나물은 물에 깨끗이 씻고 오징어는 손질후 잘게 썬다. 김치는 물에 헹궈 잘게 썰고 대파와 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새우젓을 곱게 다져주시고요. 냄비에 김치, 다진 마늘과 육수 5컵을 넣고 10분간 끓인 후 콩나물과 오징어, 국간장을 넣고 3분간 더 끓여줍니다. 뚝배기에 밥과 국물을 넣고 콩나물과 오징어를 고명으로 올리고요. 대파, 고춧가루, 고추, 다진 새우젓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그리고 컵에 기름을 바르고 달군 후에 달걀을 넣고 중탕으로 익혀 술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와, 지금 레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보글보글 완성판 위에서 전주식 콩나물 국밥이 너무 그래서 예쁘게 돌고 있네요. 저는 달걀을 그냥 얹기도 했고요. 네. 술안 만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달걀을 깨트려서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아, 예. 너무 이렇게 또 먹음직스럽습니다. 옆에 이렇게 술안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럼 요거 따로 먹을까요? 요거 드실 때는 여기다 참기름과 김가루와 요 국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술안을 따로 드시기도 먹어요? 해요. 네. 선생님, 조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여기에
야. 오늘 신동진 씨 집에 가서 이거 끓여야 되거든요. 저녁에. 정말 맛있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먹어보면 이제 흉내 낼 수 한번 있어요. 끓여볼게요. 네. 예. 아, 예. 이쪽 궁금하죠? 야, 부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냄새가 나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국물이 정말- 시간이 국물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